처음에 박학렬을 취재한 계기가 있다면? 제가 2020년도에 그 바티칸이라는 새로운 마약단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황하나라든지 저희가 이번에 만났던 엄상미라든지 이런 셀럽들이 관련됐던 90명 이상이 검거된 사건을 취재하면서 마약에 다시 손을 댄 혐의로 황하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마약에 따라 진술 강요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 마약의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는가? 그게 필리핀에서 왔던 마약왕 박학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박학렬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왔던 마약이 너무 많았고 너무 어린 친구들이 대량의 마약을 접하게 되다 보니 제가 이제 뭐 수사관 입장도 있지만은 제가 또 뭐 나이가 있고 하는 그런 보면 너무 나이들이 어립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초범률이 90% 넘어요. 80, 90% 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렇게 너무 사이에 광범위하게 쉽게 마약이 퍼져 있고 또 거기 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약이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통칭됐던 박학렬 씨가 수많은 마약을 뿌렸고 바티칸이 일면식도 없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왕으로부터 텔레그램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의 마약 사건을 만들어냈던 그 사건으로 기억됐던 사건입니다. 제일 수납자. 어디? 뭔데 마약이? 플로폰. 맞아. 필리핀에 있는 전 세계가 국내로 마약을 밀어넣으면 바티칸 킹덤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자기 물건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거래하는 놈이 바티칸 킹덤이라 이렇게 계속 띄우는 거예요. 텔레그램이라는 새로운 그 소통창을 이용해서 마약을 대량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구조에 새로운 마약 신세계를 열었던 신종 범죄였습니다. 제가 바티칸 마약단을 취재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황하나도 그때 만났었고요. 제가 만났던 취재 중에 만났던 사람 중에 4명이 자살했었거든요. 바티칸 밑에 중간 관리책이었던 남 씨가 있었는데요. 그 남 씨가 마약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그게 지인이었던 엄상미 씨였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는 되게 부유한 유학생 오빠다라고만 소개를 받았어가지고 그때 황하나 씨도 같이 봤잖아요, 사실. 네, 좀 연락 피하고 있어요. 황 씨의 남편과 지인도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는데 남편은 숨졌고 지인은 크게 다쳤는데 이 지인은 경찰 조사 결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원이었습니다. 당시에 황하나 씨 남편이 어떻게 자살했냐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지? 아니야, 죽자. 너무 무섭다. 투명망토가 보인다고 하고 14층에서 뛰어내렸거든요. 박학렬이 넘겼던 마약들은 그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많이 하고 자해도 많이 하고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도 알려진 박학렬입니다.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와중에도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박학렬은 교도소에 있거든요. 교도소에 있는 놈이 무슨 또 하나 이런 생각. 이제 텔레그램 특징이 익명성이나 보안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이디를 바꿔줄 것이다. 지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이 정도까지 오픈되고 언론에 오픈되고 수사기관에서 왔다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그 전세계라는 그 용어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마약을 구할 수 있냐니까 내가 세상에 유통되는 마약은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던지고 하는 모습도 봤고. 예전에 바티칸이 국내에 마약을 전달할 때 남겨놨던 마약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방에 박학렬도 있어요. 그 박학렬이 실제가 맞는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니까 답이 오더라고요. 최근에 접속함이 떴고 박학렬 씨예요? 네 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 아이디가 박학렬이 쓰던 그 아이디고 여전히 텔레그램 상에서 마약을 전달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누가 이거 돌아보겠냐고. 아무도 안 돌아보지. 네. 그러니까 농부가 그때 최초 발견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백골화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판결을 토대로 봤을 때 사업을 망치고 그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망친 사람들의 돈을 박광렬이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의 많은 부분이 박광렬에 의해서 횡령되고 있었던 거를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그치자 박광렬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3명을 살해한 후에 유기할 목적으로 사탕수수밭에서 그 사체를 파 묻으려고 하다가 그날 그 땅이 굉장히 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하는 도중에 동이 떠서 그냥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쳤던 사건이었습니다. 왕렬이가 어느 정도로 행복하게 살길래 안에서 이 전체에 한 3만 2천 명 중에 최고의 VIP로 제가 아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VIP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여자친구도 부르고. 왜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왜 돈이 많은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풍족할까? 저희의 의문이 풀렸던 건 4월 달에 국내에 마약을 전달했거든요. 교도소에서. 필리핀에서 사는 마약의 가격과 국내에서 구입하는 마약의 가격은 천지차이입니다. 박광렬은 거기서 마약왕으로서 큰 수익을 계속 얻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약장 갖다 줬어요. 여기서는. 살려면 마약장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마약이 전 세계로 다 나가는지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스테리한 인물이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제가. 해도 그렇고. 말을 하면 한국 뒤집어져. 왜? 검사부터 못 받는 놈들도 많을 거야. 진짜 잘 파시면 큰 사업자가 되셨을 텐데. 잘 팔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기당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내가 할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건 그 사탕수수밭에서 이렇게 노하신 거예요. 아, 예. 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걔들이 사기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잘 나갔던 수산업자였는데 자기가 사기당해서 앙금을 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더라고요. 제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하자면 조금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인상 같은 거 좀 하세요? 아니에요. 난 내가 한 일 했다고 생각해. 방송에서 뭐 나하고 같이 공범이었던 철수도 마찬가지고. 거기 30년 나갔잖아요. 네. 그거는 가슴이 아픈데 형이 다 했다고 그냥 형한테 믿어보겠어요. 이건 감형되고 좀 나갈 줄 알고. 1인 옵니다. 가면 돼서 30년이요? 네. 이제 아무튼 간에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별로 그 뒤에 마약. 따라가면 뒤에 돌아가면 또 한편은 우리가 되게 좀 위험한 거잖아요. 거기서 그때로 보면 나쁜 놈이고 제가 하는 말씀드리잖아요. 홍길동이나 윤석정이 나쁜 놈이에요. 착한 놈이에요. 그게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려는 목적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후로 던지기니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건 맞아요. 사람이니까 나쁜 짓도 해요. 그죠? 근데 그 나쁜 짓의 그 포인트가 범위가 활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뭘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진짜 나쁜 짓도 아니 100원 훔쳐도 도둑놈이고 1억 훔쳐도 도둑놈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버튼 누르면은 되게 위험한 거 아는데 이거 버튼 잘못 누르면은 백만 원 그러잖아요. 전쟁 나는 게 그런 역할일 수도 있어요.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맞잖아요. 근데 4명이 자살했어요. 네. 내용 아세요?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 핸드폰 쓰시죠, 그죠? 그러면 이건희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씨발 휴대폰 중독된 애들이 휴대폰 밥 먹을 때도 들고 있는 애들이 김건희가 나쁜 놈이에요? 휴대폰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면은 괜찮은데 그죠? 마약은 위험하잖아요. 인생을 자살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 좀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선생님 이게 마약 안 하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 신기하긴 했어요. 제가 해봤어요. 테스트 하려고. 근데 얘들한테는 다 얘기해요.
해봤어. 알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맞잖아요. 근데 나는 해봤어. 진짜로 많이 해봤어요. 며칠 동안. 어디까지 이게 한계가 가고,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왜 못 끊는가. 해보니까 나쁜 점과 좋은 점과 끊어야 될 점과 왜 못 끊는지를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입장한 거예요. 딱 꾸임을 많이 해야 돼. 전화가 와. 약 좀 보내줘라. 근데 실제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마약뿐만 아니라 뭐라도 해결해야 돼. How many volume? Depends how much you want. Yeah. Don't worry, here it's very cheap. Very cheap? Yeah. How much? For Philippine and for Korean, it should be, no, it must be prohibited. I don't think, how do you think about that? It is prohibited. But they do that. Yeah, but as you said, he has the money. 한국의 선생님 송환되고 싶은 마음도 없으시죠? 소환되고 싶은 거보다도요. 못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려면 가야죠. 나도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난 증거가 없어. 한국에 가도 증거가 없어. 내가 마약판 증거 있어요? 없죠. 그 내 이름 아니잖아. 핸드폰이 없는데 뭘로 증거를 하고. 맞잖아요. 뭐 선생님을 조사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사를 못 했어요. 백그라운드 어딨냐고 증거가 없어요. 총도 살인 사건의 총은 벌써 없고 경찰이 그냥 사다 놓은 거예요. 여기 경찰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기다 사다 놓은 건데 이거 맞잖아요. 아유,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금 수백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경남 거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건 최근에 했던 그 관련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가 제 없다 소리 못 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내 소환되면 조사하면 100% 기소 가능하죠. 강주찬은 정말 별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토토하다가 사설 토토다 보니까 빚을 좀 지게 됐고 빚독촉을 하는 아내를 죽이고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의 명의로 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했어요. 그리고 도주한 상태에서 인터폴에 적색 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가 됐고 그 상태에서 비쿠탄 수용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박광렬과 똑같이 닮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박광렬도 비쿠탄 수용소에서 탈옥했거든요. 근데 그곳이 그렇게 탈옥하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제가 가봤거든요. 강주찬은 돈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마약과 관련은 없었던 사람인데 비쿠탄 수용소에서 탈옥을 하고 일주일 만에 검거됐는데 필로폰 1kg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난다긴다는 마약쟁이들도 필로폰 1kg, 보통 하이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강주찬이 하는 얘기가 박광렬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달라. 약 관련 혐의가 안 풀리면 선생님은 지금 저기 된다니까요.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마약상이 되면 MBP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의 삶을 동경해서 똑같이 살겠다고 아내들이 신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주찬이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데 선생님의 얘기가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처럼 살려고 MBT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와요. 박광렬을 꿈꾸는 마약왕들,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좀먹는 악취나는 놈들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중공부에서 제거 나가면 저 진짜 화내요. 중공부에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지인들하고 친척들 때문에 저는 제가 방송 나가는 게 싫어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자체 웃기는 게 자기가 지금 마약을 국내에 얼마나 많은 양을 밀어넣습니까? 그 많은 양을 해가지고 이번 피해자들.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전화 한 손님을
내일모레 뽕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다 알아, 진짜. 어디 사는지, 공장이 어딘지, 주위 누군까지 난 다 알아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순간도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광렬은 꼭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